사람 죽이는 게 재밌었다라고 자백한 사이코패스 정남규의 이야기. 1969년 4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3남 4녀 중 5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남규는 어린 시절 아버지, 1999년 사망, 위 끊이지 않는 폭행과 자신을 아낀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성희롱을 당한 일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동급생이나 선배들에게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을 겪었고 후배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빈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자취방 옆에 살던 아저씨에게 2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군대 복무 시절에도 선임들에게 가혹행위와 심한 구타를 겪었고 한 선임에겐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후임들에게는 기수열애를 당하는 등 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며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됐다. 1989년 4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1994년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 등의 선고를 받은 후 199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199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강간 등 징역 2년, 2002년 절도죄로 징역 10월 등 총 3년 4개월간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었다. 검거 당시까지 어머니, 친누나와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3명이 함께 살았지만 가족 중 직장을 가진 이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머니 명의의 낡은 주택에 딸린 방을 세놓고 받는 월세 55만원이 정남규가 절도 및 강도로 충당한 돈을 제외하면 수입의 전부였다. 그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가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혹행위, 기수열애, 집단 따돌림 등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끔찍한 폭력들을 모두 당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이러한 과거를 겪었다고 해도 그가 저지른 범죄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애초에 살인 이전에도 수차례나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었고 다시금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 손길을 제 스스로 외면한 채 극단적인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버린 시점에서 이미 폭행을 당하기 한참 전부터 인간성이 파탄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2004년 1월 14일 밤 9시경 버스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에 내린 후 놀이터에서 놀던 윤모군 13세, 남과 임모군 12세, 남을 칼로 위 옆에 근처 충덕산으로 데려가 성추행 후 스카프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시신은 실종 16일 만인 1월 30일 아이들의 집에서 3km 떨어진 충덕산 정상 부근에서 옷이 대부분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하였으나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2004년 1월 30일 새벽 3시경 구로구 구로동의 한 빌라에서 원모씨 44세 역을 수차례 찌르고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1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골목길을 지나는 전모씨 24세 역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살해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 자백한 후 무죄 선고받은 뒤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가 정남규가 체포된 후 그의 자백으로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2004년 2월 10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우유 배달부 손모씨 28세 역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2004년 2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영등포구 신길 5동 골목길에서 서모씨 30세 역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중상을 입혔다. 2004년 2월 영등포구 신길 2동 골목길에서 홍모씨 29세 역을 흉기로 수에 찌르고 중상을 입혔다. 2004년 2월 26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 4동 현 신사동 신림시장 골목길에서 출근하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박모양 17세 역을 골목길에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중상을 입혔다. 2004년 4월 8일 오전 2시 30분경 신길 4동 귀가 중이던 피해자 정모씨 25세 역 흉기로 수에 찌르고 살인 미수. 2004년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에서 여대생 김모씨 20세 역을 따라가 집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찌르고 살해했다. 점이영 형사년 5월 5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에서 최모씨 22세 역을 따라가 흉기로 수에 찔러 중상을 입혔다. 점이영 형사년 5월 9일 오전 2시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남문에서 귀가 중인 김모씨 24세 역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살해했다. 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주택에 침입해 안모씨 50세
남을 둔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혔다. 점이영 05년 4월 6일 오전 1시 30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주택에 침입해 강모씨 71세 여와 한모양 13세 여를 둔기로 내리쳐 부상을 입히고 방화했다. 점이영 05년 4월 18일 오전 3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 3동 모 빌라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모자 46세 12세를 둔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혔다. 2005년 5월 30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우유 배달부 김모씨 41세 여를 6월 4일 오전 2시 55분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김모씨 36세 여를 둔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혔다. 2005년 10월 9일 오전 3시 20분경 관악구 봉천 11동 현 인원동 장애인 주거시설에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홍모씨 39세 여 등 2명을 둔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혔다. 2005년 10월 19일 오전 5시경 봉천 10동 현 중앙동 주택에서 변모씨 26세 여를 성추행 후 목졸라 살해 후 안방으로 들어가 동생 변모씨 23세 남을 둔기로 내리치고 불을 지른 뒤 밖에서 젓가락을 문에 끼우고 나오지 못하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 2006년 1월 14일 오전 4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반지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김모양 7세 여 아버지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도주했다. 2006년 1월 18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송모씨 48살 남 위 집에 침입해 둘째 17세 여 위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후 목졸라 살해한 뒤 집에 방화 첫째 21세 여 막내 12살 남 총 3명을 살해했다. 생존자 겸 유족인 송모씨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아내와 이혼하는 등 주변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마디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 이 때문에 수많은 정남규의 살인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2006년 3월 27일 오전 4시 50분경 봉천 8동 현 청가 잠을 자고 있던 김모씨 25세 여 등 3자매를 둔기로 마구 내려쳐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2006년 4월 22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반지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김모씨 24세 남을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격투 끝에 붙잡혔다. 2006년 4월 26일 검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정남규는 계속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날 밤 한 주택가에 침입하려다 거주자가 인기척을 내자 도망 중이던 그를 한 시민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시민이 정남규를 붙잡고 실랑이 도중 경찰이 도착하면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초기에는 단순 침입 사건으로 취급되었으나 체포 당시 그의 가방 안에는 칼, 장갑, 테이프, 후드티 등 범행 도구가 들어있었고 경찰 조사 중 본인이 연쇄살인범을 자백하였다. 조사 중 죽이는 게 재밌었다. 사회가 싫었다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당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건이 있었다. 경찰과 국과수는 그의 자백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총 13건의 살인과 20건 이상의 살인 미수를 확인되었다. 또한 정남규의 정신상태는 공감 능력 없음, 죄책감이 없다고 하였고 조사 중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충격 발언을 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했고 주요 혐의,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 없음, 사이코패스적 성향, 반사회적 인격장애 있다고 함. 재판 내내 정남규의 태도는 무표정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서와 눈물에도 감정이 없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였고 다시 태어나도 또 죽일 것, 살인을 멈춘 이유는 체포됐기 때문이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2007년 4월 12일 사형 선고가 되었고 정남규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수감 중에도 경비는 강화하였고 교도관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했다. 2009년 11월 21일 이불 끈을 뜯어 교도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당시 자살 동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리적 압박, 처형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여러 해석을 하였었다. 당시 사회적 여파로는 정남규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사형제 폐지 논란,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논쟁을 촉발하였고 동시에 정신질환자 관리, 범죄 예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감도 증폭하였다.